60대 이후 치매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뇌운동 5가지. 안녕하세요. 은비수다방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 은비수다방에서는 항상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정말 중요하고도 절실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방에 뭔가를 가지러 들어갔는데 정작 무엇을 가지러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거나 익숙한 사람의 이름이 혀끝까지 올라왔는데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면 문득 불안해지죠. 혹시 나에게도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치매 예방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놀라운 비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방법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으면서도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서울 강남구에 사는 73세 박정호 씨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기억력이 좋기로 소문났던 박 씨가 집에서 나와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자신의 집이 어디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40년 넘게 살던 동네였는데도 말이죠. 30분 동안 골목을 헤매다가 다행히 이웃 주민의 도움으로 집을 찾을 수 있었지만 박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박 씨의 부인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 후 45년 동안 한 번도 길을 잃어본 적이 없던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박 씨 부부는 치매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몰랐던 더욱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60세가 되면 뇌세포가 하루에 무려 10만 개씩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에 1만 개 정도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10배나 빨라지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건 한 번 죽은 뇌세포는 절대로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장이나 간과 달리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뇌를 젊게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신 뇌과학 연구들은 적절한 뇌 훈련을 통해 뇌의 노화를 늦추고 심지어는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매는 이제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만 85만 명이 넘는 치매 환자가 있고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매 12분마다 한 명씩 새로운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무서운 건 65세 이후부터 5년마다 치매 발병률이 2배씩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70대에는 6명 중 1명, 80대에는 5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사람마다 뇌 건강 상태가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80세가 넘었는데도 20대 못지않은 기억력과 판단력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60대 초반임에도 심각한 인지 저하를 보이는 경우도 있죠. 이런 차이는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대학인 엑시터 대학교와 킹스 칼리지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0대 이상 17,0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려 5년간 장기 추적 조사한 결과 매일 간단한 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뇌 나이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려 10년이나 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낱말 맞히기 게임을 매일 하는 사람들은 문법 추론 시험에서 3.15초 만에 답을 찾았지만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3.65초가 걸렸습니다. 단 0.5초 차이지만 이는 뇌 기능이 같은 나이 때보다 10년 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연구를 이끈 키스 웨스니스 교수는 단순해 보이는 뇌 운동이 실제로는 뇌의 노화를 크게 늦출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며 특히 60세 이후에도 꾸준히 뇌 훈련을 하면
치매 발병을 상당히 늦출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진행한 10년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인지게임 훈련을 받은 노인들의 뇌 보호 효과가 무려 10년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뇌 훈련의 효과가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누적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뇌 운동을 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5가지 뇌 운동은 모두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이며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운동들이 단순히 치매를 예방하는 것을 넘어서 현재의 기억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손가락 운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손가락과 뇌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 아시나요? 우리 손가락 끝에는 3,000개가 넘는 신경말단이 몰려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다른 어떤 부위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이 신경들은 척수를 거쳐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뇌과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놀라운 자료가 있습니다. 손가락 운동을 꾸준히 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뇌 영상을 MRI로 촬영했을 때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활동이 현저히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운동을 시작한 지 단 3개월 만에도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가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면서 신경 연결망을 재구성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런 능력이 어린아이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연구들은 성인, 심지어 고령자에서도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양손의 엄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차례로 만지는 운동입니다. 오른손부터 시작해서 엄지와 검지를 터치, 엄지와 중지를 터치, 엄지와 약지를 터치, 엄지와 새끼를 터치한 다음 왼손도 똑같이 해보세요. 처음에는 천천히, 점차 속도를 높여가면서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보다는 각 동작에 집중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는지, 힘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속도는 어떤지를 의식적으로 느끼면서 하는 것이죠. 부산에 사는 69세 김영희 씨는 2년 전부터 매일 아침 기상과 함께 손가락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치매 예방을 위해 시작했는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깜빡했던 약속 시간이나 물건 놓은 곳을 정확히 기억하게 되었고 새로운 스마트폰 기능도 금세 익힐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손가락 운동이 이렇게 효과가 클 줄 몰랐다며 이제는 하루라도 빼먹으면 뭔가 허전하다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 씨의 손재주도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바느질이나 요리할 때 손이 잘 안 따라줬는데 이제는 훨씬 정교한 작업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발전된 방법으로는 악기 연주가 있습니다. 피아노나 기타 같은 악기를 배우는 것은 손가락 운동의 최고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기 연주는 손가락 움직임뿐만 아니라 청각, 시각, 그리고 감정까지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60세 이후에 악기를 배운 사람들의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 연결망이 활발하게 형성된다고 합니다. 특히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 부분이 두터워져서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는 71세 이철수 씨는 68세에 처음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았지만 꾸준히 연습한 결과 지금은 동요부터 가요까지 20여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씨의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손자들의 생일은 물론이고 각종 기념일까지 정확히 기억하게 되었고 심지어 30년 전 친구들의 전화번호까지 줄줄 외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씨는 하모니카를 배우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며 요즘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작은 연주회도 열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 해결 놀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퍼즐, 스도쿠, 십자말풀이, 낱말 맞히기 같은 놀이들은 뇌의 전두엽을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전두엽은 판단력, 계획 수립, 문제 해결 능력을 담당하는 뇌의 사령관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가장 먼저 손상되는 부위이기도 하죠.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 488명을 무려 5년간 추적 관찰한 이 연구에서 낱말 퍼즐과 단어 찾기 게임을 자주 푸는 사람들은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도 기억력 손상이 일반 치매 환자보다 2년 반이나 느리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문제 해결 놀이가 뇌에 일종의 보호막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진들은 이를 인지 예비 능력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평소에 뇌를 많이 사용하면 뇌의 여분의 회로가 만들어져서 일부 뇌세포가 손상되어도 다른 부위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우회로가 있는 것과 같은 원리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뇌가 약간의 도전감을 느낄 정도로 적당히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뇌세포 간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만들어집니다. 마치 근육 운동을 할 때 적당한 무게를 들어야 근육이 발달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를 적정 어려움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쉬우면 뇌가 자극을 받지 않고 너무 어려우면 스트레스만 받고 포기하게 됩니다. 자신의 실력에서 조금 어려운 정도, 즉 7, 80% 정도 풀 수 있는 수준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광주에 사는 67세 박미자 씨는 매일 신문의 십자 말풀이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절반도 못 풀었지만 1년 넘게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90% 이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십자 말풀이를 하면서 모르는 단어들을 찾아보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재미가 쏠쏠하다며 요즘엔 손자와 함께 스도쿠도 푸는데 가끔 손자보다 빨리 풀 때면 정말 뿌듯하다고 말합니다. 박 씨가 특히 좋아하는 것은 숫자 퍼즐인 스도쿠입니다. 처음에는 쉬운 단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신문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도 척척 풀어낸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차근차근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학습입니다.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은 뇌의 최고의 영양제와 같습니다.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중앙치매센터의 김기웅 교수는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학습을 통해 계속 발전할 수 있다며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 치매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한 새로운 학습은 뇌의 신경가소성을 자극해서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만들어낸다며 이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뇌세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60세 이후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 사람들의 뇌를 분석한 결과 언어를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현저히 활성화되었고 심지어 이 부위의 부피가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어려운 것에 도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분야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리, 원예, 외국어,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 그림 그리기, 서예, 사진 촬영, 춤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마음가짐과 호기심입니다. 인천에 사는 68세 최정순 씨는 3년 전부터 영어 회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영어냐는 가족들의 만류도 있었지만 지금은 간단한 영어 동화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최 씨는 새로운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다며 요즘엔 외국인 관광객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이 작은 목표라고 말합니다.
최 씨의 영어 공부 방법은 독특합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영어 일기를 쓰고 오후에는 영어 동화책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온라인 영어 회화 수업을 듣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알파벳도 헷갈렸던 최 씨가 이제는 간단한 영어 대화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인간의 뇌는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사회적 동물로 발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교류하고 협력하는 모든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무려 3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50%나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차원을 넘어서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진들은 사회적 활동이 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언어 중추가 활성화됩니다. 둘째,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감정 조절 중추가 활발해집니다. 셋째, 사회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전두엽이 계속 작동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대화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뇌의 언어 중추와 사고 중추가 강화됩니다. 수원에 사는 70세 정금순 씨는 은퇴 후 지역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권의 책을 읽고 서로의 감상을 나누는 모임인데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토론을 이끌어가는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정 씨는 책을 읽고 분석하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머리가 돌아가는 것을 느낀다며 예전보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말도 더 조리 있게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고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뇌운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이런 유익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뇌 건강 비법이나 경험담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신체 운동과 뇌 운동의 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체 운동과 뇌 운동을 별개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이 둘을 함께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걷기나 가벼운 체조를 하면서 동시에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거나 시를 외우는 것과 같은 이중 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이화학연구소에서 11년간 진행한 브레인마인즈 프로젝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체 운동과 인지 운동을 동시에 하는 노인들의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 연결망이 생성되는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이는 운동으로 인한 혈류 증가와 인지 활동으로 인한 뇌 자극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진들은 이런 현상을 신경 영양인자 증가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NF라는 특별한 단백질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이 뇌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걸으면서 숫자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1부터 시작해서 7씩 더하기, 100부터 시작해서 30 빼기 같은 계산을 하면서 걷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 더 복잡한 계산도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구구단을 거꾸로 외우기, 자신의 나이에서 1년씩 빼가면서 그 해에 있었던 일 떠올리기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라디오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운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걸으면서
들은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보거나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보는 것이죠. 제주도에 사는 74세 강순덕 씨는 매일 아침 1시간씩 해안가를 걸으면서 전날 읽은 신문 기사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생각하면서 걷는 것입니다. 강 씨는 처음에는 금방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일주일 전 뉴스도 정확히 기억할 수 있다며 걸으면서 생각하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강 씨만의 특별한 방법도 있습니다. 걸으면서 어릴 때 배웠던 시를 외우는 것입니다. 윤동주의 서시부터 시작해서 김소월의 진달래꽃까지 지금까지 50편이 넘는 시를 외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 줄도 기억나지 않았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긴 시도 술술 외워진다고 합니다. 이제 이 5가지 뇌운동을 어떻게 일상에 효과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 하나를 선택해서 2주간 꾸준히 해보세요. 뇌가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는 시간이 바로 2주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세요. 둘째,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피아노를 배운다고 해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뇌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자극에 더 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재미있게 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처럼 점수를 매기거나 가족과 경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지속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서로 격려하고 경쟁하면서 더 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큰 변화를 주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 운동을 하루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몸과 마음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기록을 남기세요. 간단한 일기라도 좋으니 오늘 어떤 운동을 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적어보세요. 나중에 돌아보면 자신의 발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뇌의 변화는 보통 3개월 정도 지나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라톤처럼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치매 예방 뇌운동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친구분들과 가족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들려주시면 더욱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참여가 모여서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치매는 두려운 질병이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절대 아닙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중앙치매센터의 김기웅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는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며 꾸준한 뇌 훈련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들은 치매의 40% 정도가 예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뇌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뇌는 분명히 더 건강하고 젊게 유지될 것입니다. 손가락 운동으로 뇌를 깨우고 문제 해결 놀이로 사고력을 기르고 새로운 학습으로 도전 정신을 유지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감정을 풍부하게 하고 신체와 뇌 운동을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치매를 예방하는 것을 넘어서 현재의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을 향상시켜 더 활기차고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뇌와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면서 더욱 밝고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은비수다방에서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